자, 오늘 함께하는 두 분 매니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용팀의 최창림 매니저 그리고 호랑이팀 최원범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분과 함께하는 다음 주 전망, 그래서 다음 주 핵심 전략 세 가지 먼저 확인해보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 핵심 전략 세 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왔다. 그리고 두 번째, 네이버 지고 LG 뜨나. 세 번째, 알테오젠이 되살린 불씨. 뭐 이렇게 세 가지만 봐도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좀 예상이 가실 것 같은데, 근데 첫 번째가 조금 알쏭달쏭하죠. 첫 번째, 생각보다 빠르게 왔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첫 번째는 코스피 5천입니다. 물론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4,840이고 뭐 갈지 안 갈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만 그래도 이 기세가 지속된다면 다음 주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5천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야, 최창림 매니저님. 네. 1월 효과 얘기합니다만 전 이 정도로 강했던 1월 효과는 처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제 1월 효과를 넘어서서 대세 상승장의 초입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그렇군요. 이 코스피 5천이라는 이 숫자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실적 증명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두 기업이 합쳐서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예.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어닝 시즌마다 계속적으로 자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진 효과가 아니라 그죠? 이 실적 상승으로 실적 성장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상승이라고 그렇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산업이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 추세에 와 있고 그렇죠. 네. 우상향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기반된 상태에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5천 포인트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쉽게 넘어가요? 네. 왜냐면 좋으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5천이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또 이제 그 지금 현재 수급들이 보면 네.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 차익 실현용이 아니라 네.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재평가에 대한 투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 전망이 좋은 상태고 사실 뭐 안 좋은 게 없거든요. 원전, 그러니까요. 뭐 방산, 뭐 반도체 지금 모든 산업군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흐름들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올해부터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는 계속적으로 좀 흐름이 좋을 거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머니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금리 인하 시즌이잖아요. 네, 그쵸.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금리 사이클로 가고 인하 사이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기업들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미뤄왔던 뭐 기술 개발이라든가 네. R&D에 공격적으로 좀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재가 없네요. 없습니다. 악재가 없어요. 그래서 악재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네. 중소형 이제 기업들도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1월 효과를 넘어서 대세 상승 초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 얘기만 들어보면 코스피 5천 뭐 진짜 당장 다음 주에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남은 그 200포인트를 누가 이끌어줄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반도체 예상하고 계실 텐데 최원범 매니저님은 또 어떤 섹터들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제 코스피 쪽으로 다 이제 좀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메인 섹터들 위주로 일단은 좀 기준을 잡자 해서 우리나라 메인 섹터. 그죠. 이제 메인 섹터는 이제 반도체 바이오만 있는 게 아니죠. 네. 로봇주 보시면은 정말 말 그대로 대잔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봇주가 이제 원년이다고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로봇을 좀 중심으로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3%, 5%씩 올라오는 종목들의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그 견인할 수 있는 섹터들은 일단 바이오주들이 이제 반등을 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오늘 알테오젠도 굉장히 좋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투탑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제가 지금 설정한 가격대가 이제 18만 원이나 이제 95만 원 각각의 18만 원, 95만 원을 보고 있는데, 그런 면도 이제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바이오 로봇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까지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가는 길에 소부장 따라가겠죠. 대형주가 아니까 중소형주 따라갈 거고, 그런데다가 이제 바이오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조방원
조방원 랠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방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방원이가 굉장히 괜찮죠. 아, 방원이가 따로 네. 오셨군요. 그래서 네.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시작은 했는데 네. 확실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도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가 이제 하나의 그룹주 또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인초번에 저는 정말 제대로 된 타이밍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정 이제 삼법 개정하기 전에 이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 이제 SMR 프로젝트 그리고 이번에도 김현모 정책실장이 대형 원전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그러게요. 네. 네, 맞아. 발언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방원 쪽으로 일단은 먼저 수급이 가고 네. 조선 관련해서도 하나오션에 대한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이 다 축소가 또 나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도 자체적으로 이제 조선에 대한 우리 협력을 또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5천선은 정말 시간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1000선 이제 우리가 좀 올릴 수 있는 좀 주요 포인트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원래 코스피 5천 얘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되게 다들 조심스럽기도 했었고 사실 많이 웃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야, 진짜 대한민국 증시의 위상이 확실히 달라졌구나. 밸류업이 확실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채팅창에도 나오지만 내 계좌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바이오도 얘기해 주셨지만 바이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고 네. 코스닥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코스닥 종목 사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참 속이 타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지수가 레벨업을 할 때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네. 일단 처음에는 대형주가 지수를 이끌어요. 그래야죠.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낙수 효과가 나옵니다. 오. 그래서 중소형주들로 온기가 퍼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른 대형주 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은 좋은데 아직까지도 바닥권에서 이제 저평가돼 있는 밸류보다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을 이제 찾기 시작할 거예요.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너무 좋긴 하지만 그쵸. 단기간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손이 안 가죠. 네, 그래서 네. 약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들로 이제 종목들을 찾기 시작할 거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예. 그리고 AI 쪽으로 아마 찾기 하면서 그쪽으로 네. 수급이 들어올 가망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키 맞추기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좋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는 또 크게 빠르게 또 올라갈 수 그쵸.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슈가 많아요. 뒤에 알테오젠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을 조금 하시면서 비중을 한 40% 든든하게 대형주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소형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밸류보다 조금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특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쪽으로 한 60%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코스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최근에 부진한 게 아니거든요. 코스피 쪽의 수급이 워낙에 쏠리다 보니까 아니 난 실적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빠지지? 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섹터와 그런 종목들은 이 주도주가 올라가는 장에서 분명히 번호표를 돌려받겠죠. 네, 조금만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지고 LG 뜨나 이게 과연 어떤 핵심 전략일까요? 국가대표 AI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뭐 키워드만 봐도 예상을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정말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죠. 네이버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나왔고 반대급부로 LG CNS 주가의 강세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대표 AI 1차 평가가 나왔고 거기서 네이버가 생각 외로 예상외로 좀 탈락을 했어요. 현범 매니저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 결과? 일단은 우리가 이 국가대표가 뭐냐라고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AI 사업을 주요 메인 이제 국가 국민 펀드부터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자금을 가장 많이 투자하기로 한 또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관련해서도 지금 그 어느 시절보다 가장 많이 지금 강조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국가대표 AI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민간관의 협력이죠. 그래서 민관의 협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달에 이제 정책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도화도 들어가고 거기에도 뭐 샌드박스라든가 이런 규제 완화된 부분들이 이제 들어갈 텐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기업이 제일 잘 하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LG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업스테이지도 이제 올라왔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통과가 됐다는 거는 그동안에 굉장히 좀 축적된 그런 기술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에 준비를 또 많이 해왔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이 특히 이제 그 빅테크들이랑 또 마찬가지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그런 기업들이고요. 이번에 근데 아쉽게도 네이버는 탈락을 했는데 네. 역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들 있었겠지만 조금 더 네이버 쪽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LG 쪽으로 완전하게 이제 좀 기사가 좀 기운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LG CNS라든가 지주사 LG 관련된 주가도 굉장히 좀 큰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룹주들 움직임들이 이제 순환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우리 현대차 그룹주 움직였죠. 네. 하나그룹주 움직이고 어쨌든 또 포스코 그룹주 움직이고. 그래서 지주사도 요즘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이제 내주에 또 3차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한 네. 발의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LG까지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이런 수순들이 이제 메커니즘화 되게 되면은 일단 1월 달 전체적으로 계속될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봐야 될 포인트가 LG도 마찬가지로 또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환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관련된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또 휴머노이드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더 풀어드린다면은 LG CNS에 대한 시스 통합 관련된 종목들 지주사 LG 또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 밸류 기대감이고요. 거기다가 또 플러스로 또 LG전자가 33% 이상 또 지분을 갖고 있고 또 LG가 또 지분을 갖고 있는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로보로봇 같은 기업들까지 일단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세 팀 남았는데 거기서 1등 하면은 확실히 좋은 게 많거든요. 나라에서 확보한 그 GPU 혜택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받게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가 떨어진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았던 LG 쪽에 좀 높은 점수를 주자라는 최원범 매니저님의 정리였고요. 최창림 매니저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투자 전략을 뭐 LG 쪽으로 좀 몰아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렇게 해야겠죠. 네. 일단 이 AI 프로젝트 결과가 사실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상황이거든요. 그렇긴 해요. 네이버가 탈락하는 거 예상하신 분들 많이 없을걸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AI 하면은 네이버였거든요. 근데 이 그렇죠. 공식이 깨지면서 네이버가 좀 급락을 했죠. 그래서 사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탈락한 네이버라든가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승 모멘텀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선정된 LG라든가 SK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 수행을 하면서 그 강력한 이제 정책 수혜 모멘텀을 받겠죠. 주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숫자로 찍힐 거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실적이 숫자로 찍히는 종목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LG와 SK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 LG하고 SK 쪽 그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부품 공급사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부터 사실 관심 있던 종목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뭐 네이버가 하든 네. 뭐 LG가 하든 SK가 하던 간에 뭐 데이터 센터는 필수적으로 당연하죠. 들어가는 네. 부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막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2030년도까지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서만도 793곳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사실 이 데이터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이 회사의 기판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비밀이에요? 네. 종목은 이스페타시스인데 예. 네, AI 가속기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고다층 기판이죠. MLB. 예. MLB를 지금 MLB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적인 강자기 때문에 압도적이죠. 네, 네.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뭐 LG와 관련된 기업 뭐 그리고 SK와 관련된 기업들도 많겠지만 뭐 오늘 제가 따로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요 정도 종목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LG그룹 그리고 SK텔레콤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간은 데이터 센터고 근간에는 이수페타시스가 있다. 이런 것도 힌트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사실 그 AI 반도체 쪽에서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 게 어제 TSMC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정말 놀랄만한 그런 실적과 주가 퍼포먼스를 뿜어냈기 때문에 이 그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AI 버블론을 다 이제는 씻어낸 것 같은데 앞으로 AI 랠리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AI 랠리가 이제 거품론이 그 마이클 버리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는 거품론까지는 이제는 아니라고 좀 확신을 좀 드는 게 우리가 그냥 지금 수요랑 공급만 봐도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진지하게 해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올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을 또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보면은 이게 과연 그냥 공장을 그냥 뚝딱뚝딱 짓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품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에 이제 실수요자들이 확인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또 얘기가 나오지 않죠. AI 쪽에 대한 우리의 그 부흥은 이제부터 저는 출발은 했고요. 출발했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시작과 동시에 이제 성숙기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기로 가는 과정에서의 그런 잡음이지 않을까. 언제든지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착수가 되면은 보통 이제 어떤 뭐 바로바로 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마련되진 않죠. 그 중간중간에 이런 뭐 이슈들도 있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은 수요입니다. 결국에는 수요가 이제 니즈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이제 계속된 공급들이 이제 가게 될 텐데 공급을 이제 늘려가는 본격적인 그런 랠리가 27년도에 좀 예상이 되니까 올해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27년, 28년도에도 추가적인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런 좀 필요에 의한 그런 공급이 또 우리가 받쳐지게 된다면은 지금 굉장히 뭐 디램 가격이라든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 부분도 결국에는 잡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성숙기로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AI는 지금 계속 봐도 된다라는 관점 말씀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뭐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뭐 MLB도 나왔고 메모리 반도체 얘기도 나왔고 사실 이 모든 게 결국에는 AI를 위한 거거든요. 뭐 원전 얘기도 그렇고 로봇도 피지컬 AI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환상이 아니고 버블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AI 얘기 많이 했으니까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전략은요, 알테오젠이 되살린 불씨입니다. 예,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역시나 바이오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JP모건 헬스케어의 컨퍼런스의 후광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듯한 바이오의 하락세가 좀 깊었거든요. 그걸 오늘 알테오젠이 진짜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뭔가 큰 거 하나 온다라고 되게 크게 광고를 했더라고요. 네. 이거 뭐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알테오젠이 이 조단위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임박했다라는 네. 소식과 함께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뭐 다음 주엔가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CES 2026도 네. 그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그러네요. 좀 본격적으로 좀 움직였거든요. 이번 주가 더 세요, 요즘. 네,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제약바이오가 좀 좋은 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예. 사실 알테오젠의 이런 어떤 발표는 이런 K-바이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개별 종목의 이슈를 넘어서서 K-바이오의 신뢰 회복이 되는 그런 신호탄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약바이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고 투자를 좀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투자를 꺼려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진짜 기술이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알테오젠의 이 발표로 인해서 이제 이 의구심이 확신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단계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제 임상 데이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 갔던 그런 저평가됐던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제약바이오군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제약바이오군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을 딛고선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최대 수혜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원래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고금리 속에서
그 개발을 좀 늦춘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넘어가면서 제약바이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진짜 바이오 좀 가야 됩니다. 알테오젠이 이렇게 멱살 잡고 끌어올려 놨으니까 이제 관련해서 이제 섹터의 핵심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관심 많았던 섹터는 좀 비만이 아닐까 싶어요. 예,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기대감에 쭉 가다가 이번 주에 또 많이 미끄러졌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비만약 관련된 이슈들도 종목들이 뭐 D&D 파마틱도 그렇고 오늘 지투스 바이오의 변동이 또 굉장히 또 왔다 갔다 했었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바이오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좀 눌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좀 눌린 감이 있었는데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CS를 보더라도 CS가 마무리되고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경구용 시장이 2030년에 이 전체 시장에서 경구용이 이제 비만약 중에 30% 이상 차지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결되는 형태의 이제 비만 치료제는 먹어서 빼는 약이죠.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점차 MS 마켓 쉐어를 지금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비만 치료제 가격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면서 마운저러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 거의 뭐 둔화된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옵니다. 결국 이제 수요가 있고 처음에는 이제 수요에 대한 공급이 조금 부족하겠지만 이게 공급까지 맞춰지게 되면 가격도 맞춰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격이 형성되어가는 규모의 또 경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또 이제 조정 기간을 또 걷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낙폭 과대된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이제 우리 오늘 지투즈 바이오가 움직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D&D 파마틱도 마찬가지고 기술은 추가 기술이죠. 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 그리고 올릭스도 많이 또 올라갔었고요. 다시금의 지금 내려온 자리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술적 관점에서의 관점, 우리 저점 매수 관점 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오늘 다음 주 전략 3가지 정리해봤고요. 코스피 5천 가는 길에 말씀드렸던 AI 그리고 바이오가 천병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음 주 중요한 전략으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